자, 교재 페이지는 32페이지서부터 오늘 진행할 건데요. 당좌자산 진행하기 전에요. 잠깐 앞에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면요. 18페이지 가주세요. 네, 18페이지 가보시면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나와 있죠. 돈과 관련된 모든 표 5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이쪽 부분 자세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산은 뭐였죠? 초딩적으로 재산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재산. 그리고 뭐 물건이 있었죠. 재화라고 해가지고 물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받을 권리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저번 시간에 배웠었어요. 보시면요.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마찬가지로 부채도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 비유동부채. 뭔진 몰라도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랬었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 당좌자산, 오늘 이쪽 부분 들어갈 것입니다. 됐나요? 오늘하고 내일 요 당좌자산 들어갈 거고요. 페이지는 어디 가시냐면 다시 넘어갑니다. 네, 오늘 배울 부분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어요. 네, 32페이지 가주시죠. 네, 당좌자산입니다. 2장 내용이 당좌자산이고요. 3장 내용이 재고자산이에요. 그 밑에 있는 거.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좌자산입니다. 당좌자산. 자, 여기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산은요,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쵸? 1년 체크 좀 해주시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우리 유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분명히 썼을 거예요. 유동이 뭐였죠? 네, 현금화라는 뜻이었습니다. 현금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느냐?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됐나요? 네,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네,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죠. 자, 유동자산의 종류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당좌자산이 있고요. 오늘 배울 내용,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자, 당좌자산의 정의는요, 여기 정의 나와 있죠. 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재고자산의 정의가 중요해요. 물론 재고자산은 오늘 안 배울 거예요. 자, 1년 안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판매 목적, 자, 물건 판매하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판매 목적이니까 빨리빨리 판매가 되겠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겠죠. 그쵸?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 쪽에서 다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의 정의가 뭐냐면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 나머지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의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재고자산의 정의는 중요해요. 재고자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합니다. 됐나요? 오늘 당좌자산 부분 나갈 거예요. 네, 2번 보시면 당좌자산 나와 있죠. 네, 오늘 32페이지 배울 것이고요. 33페이지 배울 것이고요. 오늘 나갈 진도는 34페이지까지예요. 물론 34페이지 다 나가진 않을 거예요. 됐나요? 네, 그리고 내일 어디 나갈 것이냐면 36페이지까지 나갈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가보시면요, 우리 세금 부분 좀 배울 거예요.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세금 부분 좀 배울 것이고요. 세금 부분 다 배운 다음에 다시 이쪽 앞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냐면요, 그렇게 해야지 1급을 합격하실 수 있더라고요. 예. 이 내용이 뭐냐면 2급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들으셨더라면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2급 내용을 전혀 모른다, 회계를 전체를 모른다 그러시면 제가 말한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게 목적적 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합니다. 네, 여하튼 잘 따라와 주시죠. 자, 오늘 당자산 나갑니다. 오늘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생각보다 문제는 많이 풀 건데 생각보다 진도는 덜 나갈 거예요. 반드시 복습 강의 들어주시고요. 자, 당자산 들어갑니다. 자, 당자산이 뭐였죠?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당자산은 유동자산 중에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 중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당자산의 정의입니다. 네.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당자산의 정의는 재고자산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미리 좀 알아두세요. 재고자산 할 때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체크 좀 해주시죠. 자, 시험 포인트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장부 기록하는 문제로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하튼 이론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된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현금하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 합쳐진 말이겠죠.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이 있나 봐요. 그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됐나요? 여하튼 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것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주세요. 1번 현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2번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나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조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자, 현금에 대해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네, 이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현금.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현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뭐 여기다 쳐보자. 검색창에다가 뭐 현금 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현금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지폐들이 있고요. 여기 동전도 있네요. 동전. 네, 동전 요즘에 많이 안 쓰죠? 지폐, 동전 이런 것들을 현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외울 필요가 없네. 네, 한번 봅시다. 자, 교재 페이지 33페이지 보시면요, 현금은요, 지폐 체크 좀 해주시고, 이거 아니어도 되죠, 사지. 네. 그리고 동전, 네, 이런 것들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폐하고 동전을 현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지폐하고 동전을 경제학적 용어로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네, 통화라는 용어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뉴스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통화량이 늘어났다. 무슨 뜻이죠? 전화 통화를 많이 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지폐하고 동전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 통화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시중에 돈이 안 돈다라는 뜻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폐하고 동전을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네, 통화라는 표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용어도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통화가 뭐였죠? 지폐하고 동전이었어요. 지폐하고 동전을 통화라고 했고요. 통화대용증권, 즉 지폐하고 동전을 대신한 용도의 종이쪼가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종이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는 수표들이 있어요. 자, 수표에다가 체크 좀 해주시죠. 수표. 여러분들 수표 보신 적 있나요? 수표? 요즘에 맨날 저거 카드 많이 써가지고 이런 거 많이 안 보죠. 그쵸? 네, 수표. 자기압 수표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수표. 네, 수표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네, 이것도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통화 내용 증권이라서. 네, 수표에다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부분입니다. 자, 수표는 현금이다. 꼭 외워주시고요. 자, 위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표 하면은 무조건 현금인데요. 원칙적으로 선일자 수표는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렸어요. 수표는 현금이다. 선일자 수표는 제외.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따가 어떻게 문제가 풀지 예측 좀 해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사채 만기 이자표 있죠? 네, 이자표에다가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자 받아가세요 라는 종이 쪼가리가 왔대요. 이자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표가 왔어요. 이 이자표, 종이 쪼가리를 들고 은행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자표. 됐나요? 자,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배당금 받아가세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왔대요.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증권사한테 제출하게 되면 지폐하고 동전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우편한 증서가 있습니다. 우편한 증서. 특히 우편한 증서 쪽에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무슨 환에다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환. 옛날에 이런 종이들이 되게 많았었죠. 네, 요즘에 카드 써서 이걸 잘 모르지. 그쵸? 우편한 증서라는 게 있어요. 우편환.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뭐 계좌이체 하려면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이 있죠. 인터넷 뱅킹이 있는데 계좌이체 한번 하려고 하면 은행에 찾아갔어야 됐어요. 은행의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우편환이라는 것을 사게 됩니다. 환. 이 종이 쪼가리를 우편으로 보내고요. 네, 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우체국에다가 다시 제출하게 되면 지폐하고 동전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뭐 깊은 내용까지는 안 나오고요. 자, 환에다가 체크 좀 해주시죠. 환.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우편한 증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옆에다 써주시죠. 우표. 근데 우표 본 적 있어요, 요새? 우표 본 적이 거의 없죠. 우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당연히. 체크 좀 해주시고요. 우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우표 주면은 편의점 사장님이 혼낼 거예요. 네. 우표는 현금이 아니다. 우편 환증서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합니다. 현금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또 쓰세요. 수입인지 현금이 아닙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일단 쓰세요. 우표하고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우표 한번 볼까? 요즘에 우표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연애 편지 쓴 지 오래됐어. 네, 그래요. 우표 이렇게, 어머, 정치적인. 여하튼 우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편지 봉투에 붙이는 거죠. 네, 이렇게 생겼고요. 뭐 수입인지 한번 쳐볼까요? 수입인지. 네, 우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네. 뭐 법률적으로 뭐 할 때 이거 인지 해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옛날에 책 같은 거 보시면요, 책 교재 책 뒤에 보면 인지망에 해가지고 우표처럼 붙여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하튼 이런 것들은 현금이 아닙니다. 네.
되나요? 여기까지만 체크해 주시고,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폐하고 동전, 당연히 현금이죠. 네, 이걸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그리고 통화 내용 증권이 있어요. 지폐하고 동전을 대신한 용도의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표가 있어요. 수표는 현금이다. 수표는 현금입니다. 하나 예외.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표. 배당금 받아가세요. 배당금 받아가세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네, 이런 것들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 환증서가 있어요. 우표는 현금이 아니고요.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닙니다. 됐나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측 좀 해보세요. 이따가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자, 요구불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구불 예금. 여러분들 통장 가지고 계시죠? 통장 같은 거, 요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금 통장이 있고요. 당좌 예금 통장이 있어요.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요구불 예금이 뭐냐면요. 일단 요 표현 좀 알고 계세요. 예금. 예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통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통장. 예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통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요구불 예금이 뭐냐면요. 만기가 없는 통장입니다. 여러분들 적금 같은 거 들 때 있잖아요. 만기라는 게 있잖아요. 3개월 뒤에 만기, 1년 뒤에 만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만기가 있는 것이고 적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기가 없는 통장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통장을 얘기합니다. 그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표현이 왜 붙였냐면 요구를 합니다. 은행 직원한테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줍니다. 빼주세요. 빼줍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게 되면 은행 직원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기가 있는 통장들, 적금 같은 거 있잖아요. 1년 만기래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빼주세요 이러면은 은행 직원이 만류를 하겠죠. 고객님 이거 빼시면 이자 많이 못 받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요구를 하면 은행 직원이 거부하지 않고 빼줘요. 거부하지 않고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통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통장도 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만기가 없는 통장들, 요구불 예금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외우셨나? 이거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데 이따가 어떻게 문제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막 이렇게 써져 있죠. 됐어요. 자, 현금성 자산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했냐면요. 현금에 대해서 봤어요.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요.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건데, 보면요.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들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만 체크 좀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여기 보세요. 밑줄. 취득 당시 만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만기가 없는 통장이죠. 만기가 있긴 있는데 3개월 이내인 것, 여기다 체크 좀 해주세요. 딴 데다가 체크하지 마시고요. 만기가 있긴 있는데 3개월만 기다리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으로 보자. 만기가 없는 건 당연히 현금이 맞겠고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만기가 있긴 있는데 3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 이런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수님들끼리요. 아이고 힘드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 당시, 구입할 때 당시 만기가 3개월입니다. 기억 좀 해주시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측 좀 해보시고요.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건데. 자, 46페이지 가주시죠. 46페이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46페이지 가시면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조금 옛날 기출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 풀 거냐면 3번 문제 풀 것이에요. 3번.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대충 예측하신 거 맞나요? 예. 아예 싫죠? 외워줘야 되네 결국에. 그쵸?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 너 외웠니?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자, 우편 환증서. 무슨 환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표는 현금이 아니었죠? 근데 우편 환증서는 현금이 맞습니다.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합니다. 네, 현금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당금 받아가세요. 배당금 받아가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네,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화대용 증권, 네, 현금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표가라는 게 왔대요. 네,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3번은요. 어음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네, 어음은 현금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어음에 대해서는 아마 어음은 아마 내일 하게 될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결국에 정리해서 좀 암기 좀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고요. 자, 4번 문제 한번 해보시죠. 자, 4번 문제는 출제를 잘못했어요. 옛날에.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맞나요? 아니었죠. 우표 현금이 아니었죠. 그리고 수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표처럼 생겼어요. 우표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었어요. 우편 환증서는 현금이었죠. 이거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자, 2번 보시면 어음이네.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현금이 아닙니다. 되나요? 자, 중요합니다. 3번이 출제를 잘못했어요. 이게 이 출제자가요, 옛날에 이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이 출제자 잘렸어요. 문제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질권 설정대, 이게 뭔 뜻인지 모르죠. 일단 질권. 그리고 질권이라는 것은요, 우리 회계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법률에 대한 거, 정확하게 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상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질권을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회계만 배우니까 회계 시험이니까 당연히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질권 설정대.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예금이라는 통장이 있었죠. 아까 전에 예금 하면은 뭐 있었죠? 예금은 뭐라고 했죠? 통장이라고 했잖아요. 만기가 없는 통장,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봤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예금이 있고요. 당좌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좌예금. 이거는 만기가 없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분류했습니다. 쌤,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질권이라는 걸 모르죠? 이거 몰라도 돼요? 보통예금은 현금이 맞습니다. 근데 질권 설정된, 이게 뭐냐면요, 압류처럼, 압류라고 아세요? 압류? 상대방이 돈 안 갚으면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상법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 출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제자 잘렸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 주시고요. 4번은요, 취득 당시 만기가 있긴 있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래요. 3개월만 기다리면 가져갈 수가 있잖아.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으로 보자 라고 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학생분들이, 수험생분들이 3번으로 많이 체크해 주셨어요. 질권을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질권 아실 필요 없어요. 진짜. 잘렸어요. 그냥 여하튼 어떻게 나온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따가 최신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옛날 문제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주시죠. 5번 문제. 자, 이건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아이고, 외워야 되겠구나. 해보자. 자, 5번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표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정답은 1번. 정답 1번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수표는 현금이었죠. 기억나세요? 수표는 현금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선일자 수표는 제외이다. 현금이 아닙니다. 기억 좀 해주시고요. 생각보다 선일자 수표가 좀 나오더라고요. 수표는 원래 현금입니다. 선일자 수표만 제외. 쌤, 이거는요. 이거 3개월이잖아. 3개월. 아니, 아까 뭐였지? 취득 당시.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돼요. 따라서 이건 취득 당시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아닙니다. 어머, 그렇구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나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다시 정리하고요. 최신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앞으로 넘어가서 33페이지입니다. 자, 조금 외워주셔야 되겠네. 아이고, 야. 자, 우리 뭐하고 있죠?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33페이지에 현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시 현금, 지폐하고 동전을 뭐라고 했죠? 네, 통화라고 했었습니다. 용어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통화 대용 증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네, 수표가 있었죠? 수표는 원래 현금이에요. 근데 하나 예외, 선일자 수표. 방금 전에 했는데 선일자 수표만 현금이 아닙니다. 이자 받아가세요. 이자표. 배당금 받아가세요. 배당금 통지표.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편, 환증서. 우표는 현금이 아니었고요. 수입인지도 현금이 아닙니다. 됐어요? 지금 정리가 되세요? 네. 그리고 만기가 없는 통장들이 있어요. 만기가 없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장들. 뭐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예금 통장이 있고요. 당좌예금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2교시 때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이거는 만기가 없는 통장이다.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뭐였죠?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 만기가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취득 당시 구입할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을 네,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으로 보자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네, 요거 이론 문제에서 좀 나와요. 아무래도 네, 방금 전에 푼 문제들이 있죠? 됐나요? 네, 이제 기출문제 풀어도 되나요? 최신 거? 좀 외우셨나? 네, 해볼게요. 최신 기출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뒷페이지 갑시다. 자, 페이지는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가 되겠고요. 백사회 이론 시험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한 거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해주시죠. 1번 문제는 아직 못 풀어요. 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문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실 때 요 숫자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숫자 계산. 이거는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아닌가? 암산이 이제 힘드신 분들, 저처럼 이제 나이를 먹었거나 힘드신 분들, 잘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가서 네, 입력해 주셔도, 계산기 들고 가도 됩니다. 시험장에 받아줍니다. 계산기 써도 되나요? 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 한번 쳐볼까?
시험장에서 계산기 쓸 수 있어요?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이런 계산기 들고 가셔서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안 합니다.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학용 계산기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있죠? 네,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쌀집 계산기라고 해가지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딱 요 정도 곱하기 막 요 정도 이건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고요. 쌀집 계산기 이런 것들은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뭐 준비를 해 주셔도 되겠고요. 저도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도 계산기 있죠? 쭉쭉쭉 내려보면 뭐 이거 계산기 있죠? 이 계산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계산하는 방법을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계산기도 못 써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도 부정행위래요. 모르겠어. 여하튼 이것도 못 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계산기 직접 들고 가셔야 되겠고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의 편의상 여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됐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해볼게요. 네, 현금이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현금에 속하게 되겠네요. 지폐하고 동전이죠? 네, 우편 환증서 무슨 환! 네, 현금입니다. 네,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기가 없는 통장이 있었어요. 두 가지 좀 기억 좀 했나요? 네,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고요. 또 뭐였죠? 당좌예금 통장이 있었어요. 쌤, 이거는 만기가 있는 통장이에요. 따라서 현금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 요게 만기가 없는 통장이고요. 요 차이는 제가 이따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배웠나요? 안 배웠죠? 네, 이건 현금 아니겠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이따가 좀 볼 거예요. 네.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다. 자, 한번 계산기 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100000 플러스 5만원 우편환증서, 보통예금 50만원, 당좌예금 4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95만원이 될 것이고 정답은 2번이 될 것이에요. 됐나요? 자, 1번 문제 못 풀고요. 3번 문제 못 풀고 4번 문제 못 풉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2번 문제 오늘 풀었네요. 그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리고 390페이지 풀 수 있는 게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399페이지가 주시죠. 399페이지가 보시면 103의 이론시험이 있는데요. 우리 1번 문제 예전에 풀었었죠. 1장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가 있었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5번 문제도 풀었었죠. D페이지 400페이지의 5번 문제 질적 특성, 재무정보가 좋아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모계피적 신중권표. 그런가요? 네, 딱 요거밖에 못 풀겠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안 나왔어요.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102회 이론시험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102회 이론시험이 되겠고요. 우리 장부 기록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풀 수 있는 게 있나? 쭉쭉쭉 살펴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못 풀겠네요. 자, 419페이지 가주시죠. 419페이지 가주시면 101회 이론시험이 있는데, 자, 2번 문제 풀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시험 출제 주기가 어떻게 돼요? 한 3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예, 예. 물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문제 풀면서 여러분, 이거 한 3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오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푸셨나요? 자, 만기가 없는 통장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당좌예금 통장이 있었고요.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어요. 이건 만기가 없는 통장. 요금을 예금. 그리고 수표는 현금이었죠. 선일자 수표만 예외였어요. 됐어요? 자, 요게 틀렸죠?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내라면 1년은 너무 길어. 3개월만 기다리면 현금으로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어요. 3개월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됐나요? 아이고, 그렇구나. 자, 429페이지 가주시죠. 429페이지. 100회 시험이 나와 있는데요. 풀 수 있는 게 있나? 살펴볼게요. 없네? 없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440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 가주시면요. 네, 99회 이론 시험이 나와 있는데 1번 기억하시나요? 총액주의, 순액주의 이런 거 있어요. 순액 금지라고 했었죠. 이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첫날에 배워서 기억은 나게 그날만 기억나죠? 그쵸? 시험 보기 전에 이거 막 기억이 안 나. 그쵸?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잠깐 3번 문제 오늘 안 풀 건데요. 한번 보시죠. 440페이지 3번 문제인데 아까 전에 제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했어요. 재고자산 오늘 안 한다고 했죠. 분명히 재고자산의 정의가 있었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기억나세요? 아까 뭔가 쓰긴 했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것들이 당자산이었죠. 그 당자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재고자산의 정의가 뭐였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요. 판매 목적인 것은 정답 1번이죠. 그렇죠. 판매 목적이잖아. 정답 1번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풀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정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 정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거 재고자산 할 때 다시 한번 볼게요. 넘어가 주시죠. 오늘 당자산 부분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 주시죠.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 98에 이론시험이 나와 있고요. 1번 문제 우리 풀었었죠. 목예피적 신중검표, 목적적 합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 2번 문제 풀 수가 있겠네요. 2번 문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얼마인가? 그쵸? 한 3번 시험 보면 나오겠죠? 아닌가? 2번 시험 보면? 2-3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주기가 딱딱 맞진 않지만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나왔네 뒤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해볼까요? 수표는 현금이었죠. 수표는 현금이다. 하나 예외가 있었죠.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됐어요? 수표는 현금입니다. 선일자 수표만 제외. 뭔지 모르겠지만 제외. 그리고 만기가 없는 통장들이 있었죠. 당좌예금 통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어요. 이건 현금입니다. 만기가 없는 통장. 쌤, 차용증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차용증서? 차용증이라고 하세요? 돈 빌린 거예요. 네,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이거 현금 아니에요. 마지막 점입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네 2개월을만 기다리면 되니까 현금성 자산, 현금과 같은 성질의 자산으로 보자. 현금성 자산 맞습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40만원. 그쵸? 당좌수표 요거 있고요. 당좌예금 50만원 더하기 요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60만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150만원이 나오는군.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됐나요? 그래요.
네, 459페이지 가주시죠. 459페이지. 바로 다음 회차인데 바로 나와버렸네요. 네, 1번 문제 기억나세요? 우리 장부 기록하는 방법, 왼쪽 차변이 아닌 것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그리고 어디 가시냐? 3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3번. 그리고 문제 푸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문제를 외우시면 안 되죠.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네. 저희는 문제 은행식이 아니에요. 답만 외워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고약하죠. 그쵸? 네. 합격 점수는 70점이고요. 네. 저도 가르칠 때마다 힘듭니다. 네. 네, 하셨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얼마인가? 통화 뭐였죠? 지폐하고 동전을 통화라고 했어요. 현금 맞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우편 환 요거 보인다. 무슨 환? 현금이다. 우표는 현금이 아니라고 했어. 우편 환은 현금이야. 그래서요, 쌤, 매출 채권 안 배웠어요. 현금 아니에요. 채권이 뭐였죠? 받을 권리, 받아야 될 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단기 매매주권 안 배웠는데요. 예, 안 배웠어요. 네, 현금 아닙니다. 자, 이거 맞나요? 쌤, 이거 뭔진 모르겠는데요. 여기 취득일로부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래요. 현금 성자산이구나. 뭔지 모르겠지만. 됐나요? 금융상품이 뭐냐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에요. 만기가 있는데 3개월 이내인 것. 따라서 계산해보죠. 계산해보시면 303000 통화 그리고 15만원 3개월 이내인 거 그리고 6,000원 이렇게 더해주시면 45만 9천원이 되겠어요. 45만 9천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거 468페이지 468페이지 96회 이론 시험이 있는데요. 1번 문제 옛날에 풀었었죠? 저번주에 신뢰성 신중 검표 해가지고 뭔가 한 게 있었어요. 네, 넘어가 주시고 풀 수 있는 게 없네요. 요건 없구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안 나왔구나. 자,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고요. 자, 이 문제 많이 어려웠어요. 일단은 477페이지 95회 시험인데 1번 문제 저번 시간에 풀긴 풀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날 거예요. 그쵸? 결산해가지고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일단 시험 삼아 산출한다. 시산표 작성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익비용 마감하고요.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마감할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완성할 거예요. 여하튼 2번 문제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였는데요. 학생분들이 좀 당황해 했어요. 많이 어렵다고 느껴졌나 봐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쌤 진짜네요.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겠죠? 그쵸? 네. 이 문제 많이 어려워했어요. 네. 뭘 어려워했을까? 한번 풀어보세요. 네. 됐나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국세환급통지서 모르겠어요. 모르겠네. 이것 때문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시험장에서 책에도 없는 내용이고. 자, 일단은 요게 보이죠? 우편환 현금이다. 수표는 현금이었어. 선일자 수표는 제외였어.
됐어요? 수표는 현금이다. 선일자 수표는 제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현금성 자산이다. 여기까지 잘 체크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가불금이 뭐죠? 일단 현금 아니고요. 가불금이 뭐죠? 이런 거죠. 네, 직원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장님 돈 좀 미리 땡겨주세요. 그걸 가불금이라고 하죠. 네, 이건 당연히 현금이 아니겠고요. 여기까지는 잘 해주셨을 거예요. 자, 일단 요겁니다. 국세 환급 통지서. 이게 뭘까요? 국세, 세금, 국가에서 세금을 냈는데 국세라고 하거든요. 환급 받으래요. 돈 많이 내셨어요. 돈 받아가세요. 통지서가 왔대요. 통지서. 돈 받아가세요. 세금 많이 내셨어요.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죠. 이 종이 쪼가리를 세무서한테 제출하게 되면 돈 받아갈 거 아니에요. 지폐하고 동전. 통화대용 증권입니다. 네, 따라서 이거 현금으로 분류합니다. 통화대용 증권. 쌤 책에 없는데요? 네. 여하튼 그래요. 쌤 책에 없습니다. 예, 책에 없는 거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계산을 해보죠. 계산해볼게요. 일단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만원 더해주시고 만원 우편한 증서 그리고 자기합수표 3만원 그리고 50만원 네,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74만원이네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모르겠으면 3번일 것이에요. 네, 쌤 이거 국세환급 통지서 있나요? 책에 없어요. 책에 없군요. 쌤 이거 외워줘야 되나요? 아니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한다. 이런 느낌만 알아가시면 되겠어요. 네, 496페이지예요. 496페이지 2번 문제 풀고 실 거예요. 2번 문제 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 거예요. 네, 이건 쉽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몇 개인가? 수표는 현금이라고 했었죠. 수표, 선일자, 수표는 제외, 뭔지 모르지만 잘 나오죠. 정말로. 자, 우편, 환증서. 네, 현금 맞고요. 우표는 현금이 아니었어. 수입인지 현금 아니었죠. 그리고 만기가 없는 통장, 보통예금 통장이 있었고 당좌예금 통장이 있었어. 됐나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이 되겠네. 됐나요? 잠깐. 쌤, 국세 환급 통지서 아까 그거 궁금합니다. 뭘 궁금해? 33페이지 가볼게요. 이거 하고 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만 얘기하고. 자, 여기 보시면 통화대용 증권 나와 있죠.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하는 거. 수표는 현금이고 선일자 수표는 제외였죠.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편 환증서. 여기 보시면 등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등등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냥 종이 쪼가리인데 지폐하고 동전의 역할을 대신하면 통화대용 증권이라고 하고요. 국세 환급 통지서를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떤 책에는 없고요. 어떤 책에는 요 표현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때 국세환급 통지서 그 문제가 딱 출제가 되기 전에는요. 모든 시중에 있는 모든 책, 해땡땡, 애땡땡, 유명한 책이죠? 전산회계 1급 책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세환급 통지서가 없었어요. 이 통지표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시험에 나오고 나서 책에다가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되게 많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제가 체크해 준 거 요거 위주로 일단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국세환급 통지서라는 것도 있다. 통지서라고도 하고요. 통지표라고도 해요. 됐나요?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우리 할 것도 많은데 기본적인 사항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 이론 문제에서 출제가 되겠죠. 됐나요? 1교시는 이론 쪽만 좀 했어요. 그리고 2교시는 뭐 할 거냐면 당좌예금, 보통예금, 만기가 없는 통장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장부기록까지 좀 해볼 것이에요. 그리고 3교시 때 프로그램 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